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거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못 구했느냐? 송구합니다. 지금 당장 불로초를. 아니 그냥 황제의 고백 사오라니까. 고백 활력 프로젝트 황제의 고백. 여성이 드셔도 좋습니다.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각하 배웅방송. 배웅할 날이 멀지 않았죠, 이제. 다스베이다 제 10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년이 아니라 노년 주진우는 취재 갔다가 지금 공항에서 전철 타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한 30분 있으면 도착할 겁니다. 전철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빼빼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계의 안택은 김용민입니다. 요즘 그냥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예고했던 대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투표 기능이 가능해요. 오, 폴 기능. 네, 그래서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오늘은 첫 번째 투표를 이명박은 몇 년형이 좋은가? 오늘 이제 이정열 판사님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한 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몇 년형이 좋은가? 앞으로 방송을 보시다가 딱 누르면 뽕 떠요, 투표 기능이. 거기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발표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아마 비밀 제보 기능도 이제 될 것이고, 예. 파티에서 구현됩니다. 자, 속마음 연설. 안녕하십니까. 저 같은 감옥에서 참고 견디면서 지낼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운 날이 올 것입니다. 당분간 이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꼭 드릴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안철수 교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철수의 시간이 오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정치인만을 위한 공학적인 연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업신여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입니다. 가자. 안철수의 독선과 오만은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의 생리입니다. 이것을 견제하는 것은 저에 대한 도전입니다. 결연한 심정으로 저를 반대하기 위한 분열주의 부숴버리고 반대를 하는 단 한 명의 동지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말 잘 듣고 줄 잘 서는 사람 찾아 쓰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제가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이런 것이 분을 제기 좁시다. 알고 있다면 누굽니까? 제가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제가 누굽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명박하고 박근혜 외에도 등장하는 거야, 가끔?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정교하지 않습니까? 진짜 한 말 같아요. 너 이름이 뭐지? 그거 들을 때마다 웃겨. 너 이름이 뭐지? 아, 웃기다. 네. 자, 미령화제. 오늘은 이제 미령화제 관련 영상 좀 보고. 정치 보복에 해란이 된 이 무능한 정권이 쇼통에만 해란이 돼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유족들 위로만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욕이라도 한번 들어주고 그게 대통령의 할 일로서 끝난 것입니다. 이 정부는 정치 보복에 바빠가지고 예방경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정치 보복이나 정권 잡았다고 축제하는데
바빠가지고 소방점검이라든지 그런 재난점검은 전혀 안 했을 거예요. 9년 동안 재난 대비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잘해놨기에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우리 뒤에 제천 시민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당이 아니라 제천 시민이에요. 와가지고 무선도 보고 정치 보고 뭐 그런 얘기예요. 잠깐 넣으세요. 홀란다에서 무슨 정권 총선 이야기 다 있어. 마시는가 지금? 아니 발소리를 해야 당 대표를 마시는데 지금요. 예? 정치하러 오세요. 정치하러 오세요. 소장님이 소방법 반대했잖아. 민주당 애들이 여기도 있는. 소방법 반대했으면 여기 왜 와? 민주당 애들이 우리는 이것을 세월호 정권이처럼 정쟁에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 사실은 본심이에요, 본심. 이게 지방직 소방관은 모든 고난이 지방 지자체장에 있거든요. 네, 광역단체장. 예산이나 뭐 인사나 그렇게 된 지 한 20년 됐어요 이미. 예. 지휘권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홍준표 도지사였었고 지금은 이제 공석이니까 도지사 대행. 직무대행. 예. 당연히 자유한국당이고 그리고 경남의회 예산 편성 권한이 있죠. 경남의회 밀양시의원도 저는 자유한국당이고 여기 뭐 국회의원도 자유한국당이고 밀양시의회 도의회가 말고 경남도의회 말고 노량시의 시의원도 13명인가 중에 12명이 자유한국당. 14명 중 14명이야? 네. 김용민은 뉴스 브리핑에서 아침마다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양 화재에 만약에 소방관의 책임을 묻거나 화재의 책임을 물으려면 지자체장에게 물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기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득달같이 달려갔잖아요. 왜냐하면 제천 때도 그랬는데 제천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고스란히 세월호 프레임으로 어떻게든 니네가 세월호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월호로 정권을 잡은 니들이 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잡은 니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이렇게 연결하는 프레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식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이 집권하자 재난이 끊이지 않는다. 문재앙. 이 프레임을 이렇게 별로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등장해야 되는 게 세월호로 집권한 니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호로 집권했다고. 그리고 그 끝에는 이런 논리 전개를 통해 몇 단계, 한 2, 3단계 되죠? 그런 다음에 문재앙. 요 프레임에 이제 문재앙이란 말은 정치권에서 말을 못하죠. 예. 정치권에서는 세월호로 집권한 요도 말을 못해요. 홍준표 대표가 말하듯이 세월호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세월호를 굳이 말해요. 굳이 이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말하지 않으면 돼요. 누가 물어봤냐고. 근데 굳이 세월호를 언급해서 우리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이용했다는 거지. 이 다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멘트들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그러면 이제 댓글들은 등장합니다. 세월호를 이용해서 집권한 현 정권이 봤더니 지들이 집권하고 나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문재인은 문재앙이다. 요 3단 그중에서 정치권이 담당한 역할이 세월호라는 말을 중간중간에 언급하고 그리고 재난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은 대형 재난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지 일으켰다고까지 말을 안 했어요. 필요합니다. 설날 전에 또 큰 화재가 있을 것이다. 진짜 공정학교도 또 있을 거예요. 화재 사고가 또 납니다. 큰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툭 부지불식간에 말을 했죠. 예고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뭐 생각 없이? 특히 이제 PK 이것도 이제 PK 지역이고 PK, TK 지역에 대형 재난이 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들이 지방 행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재난이 나서 조금만 따져보면 자기들은 가면 안 돼요. 욕먹을까 봐.
그렇죠? 실제로 저 홍준표 지사는 사고가 금요일에 있었죠. 월요일쯤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가니까 특달같이 그 이튿날 내려갔어요.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원내대표가 먼저 내려갔죠. 먼저 내려가서 판을 깔고 그리고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다. 댓글 요새 보시면 관련 댓글들은 다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다. 문재앙이다. 이 첫 밀양 화재 기사 이후 등장한 댓글들은 그 베스트에 올라간 댓글들은 다 재앙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재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재난이라고 하거나 뭐 참사라는 말을 쓰지. 근데 문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로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 재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댓글들은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보세요. 아 이거 댓글 이상하다 싶으면 이런 참사는 재앙이라고 부르고 그 어딘가에 문재앙이 등장합니다. 문재앙 1일 1사고. 이게 프레임이에요.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문재앙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댓글에 문재앙. 네. 재앙은 마법이 아닙니다. 재앙이 끊어지려는 거야. 1일 1재앙. 재앙이 끊어지려네요. 재앙. 댓글 알바들의 가장 끝에 있는 이 전체 프레임의 가장 끝에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하는 댓글 공작 원들의 사용 단어예요. 이게 재앙. 그런데 사실은 대구에서도 병원에서 화재가 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TK, PK에서 대형 재난이 필요하다고 얘네는. 불이 났는데 사람이 안 죽었어요. 인명사고가 안 났어요. 그래서 묻혔지만 만약에 여기 인명사고가 났잖아요. 연타로 똑같이 다뤘을 겁니다. 게다가 연타로 폭격했을 거예요. 봐라 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재앙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PK, TK 지역에. 필요하다고 했지 만들었다고는 안 했어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 사실은 밀양도 반화 원인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반화 원인이 제대로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이상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셨죠? 원인 너무 많이 규명이 안 나가지 돼. 마. 예. 원인 규명이 안 돼 있어 어떻게? 너무 많이 나가지 말고. 어쨌든 한 1m만 더 나가면 안 될까? 예? 1m만. 1m? 네. 1mm만 더 나가면. 이 씨부랄. 자 어쨌든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우연히 큰 화재가 나자 즉시 출동해서 이제 이런 프레임을 확 불어댄 거죠. 그리고 댓글 알바들은 당연히 출동했어요. 그래서 문장 하고 있습니다. 문장 프레임.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전과 이번에는 시민들이 지난 그 7월 달에 추경 예산 때 이 소방직에 관련된 공부가 많이 됐어요. 아 이게 국가직이어야 하는데 지방직이었구나. 그다음에 인원이 부족하구나. 근데 야당이 졸라 반대하는구나. 나쁜 새끼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에 가는 때마다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니네 반대잖아. 그래서 상쇄돼 버렸어요. 사실은. 상쇄됐고 이렇게 이 프레임을 깬 거는 언론들은 이걸 못합니다. 비겁하기 때문에. 언론들은 만약에 저 사람들이 등장해서 화면마다 중간에 나와가지고 니들이 그랬잖아! 툭툭 튀어나와서 기자회견할 때 그리고 그게 담기고 그 영상이 뿌려지지 않았다면 언론들은 당연히 그냥 이 화재 책임에 대해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는 말은 빼고 스프링쿨러가 어쩌고 막 그러면 당연히 그냥 이건 전부 다 정부 책임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출동을 3분 만에 했어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출동을 하고 사실 스프링쿨러 프레임도 정확하게 옳지는 않아요. 스프링쿨러는 화재를 예방하는 게 아니에요. 화재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고. 스프링쿨러는 화재가 나서 그게 불이 닿아서 거기 녹아서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불이 나자마자 3분 만에 출동했는데도 불 그 자체가 아니라 가스로 죽은 거잖아요. 스프링쿨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프레임이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기본적으로는 이 화재의 사망 원인과 상관없는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언론은 그런 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포괄적으로는 정부가 포괄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상징적인 책임이 있는 건 맞아요. 모든 재난에. 하지만 이 케이스는 그 이전에 그러면 경남도는 뭐 했냐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동영상이 맞아 하면서 퍼져나가고 막 포털에서 퍼지고 하니까 여의치가 않거든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면서 언론들이 하는 최대치는 뭐냐면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는 조선일보가 자기들을 비난하겠다고 억울한 거지. 근데 야당을 비난한 게 아니라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홍준표를 까는 겁니다. 조중동은. 조선일보 좋다도 이 양 사고를 양비론 정쟁으로 몰고 야당을 비난하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는 아직 몰라요. 뭘 모르냐. 이 보수의 본류는 홍준표를 지방선거 이후에 용도 폐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바른당 그다음에 유승민. 국민의당 합쳐서 유승민, 안철수 그 중에서 현재까지 제가 이 분석 관찰한 바로는 안철수를 그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안철수 대표 본인이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난 알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자기를 이 보수 언론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라고 말하는데 보수 언론은 보수를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고 홍준표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로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홍준표 대표를 지켜야 해요.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홍준표 대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지방선거 끝나도 절대 퇴장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아는 거죠. 퇴장시킨다고 하는 거. 근데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저쪽에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쪽도 물론 안철수 대표가 그럼 거기까지 갈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판을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을 아는데 그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가 한 것은 양비론이에요. 이쪽으로 확 공격이 오니까 양비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정부만 막았을 텐데 하도 이쪽이 명백하니까 그러면 지발 그 자유한국당을 까야 되잖아. 그건 못하니까 걔네가 잘하는 짓이 보수가 분리하는 건 양비론으로 바꿔요. 예? 예를 들어서 연합이나 YTN이 가장 빨리 그 프레임을 작동시키는데 여야 정쟁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정쟁이야 씨발 이게. 이거는 명백히 소방행정의 관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서 포괄적으로 그러면 정부가 그 다음 할 일을 제대로 했는데 따질 일이에요. 이 YTN과 연합은 보수가 분리한 것은 정쟁으로 치환합니다. 현 정부가 분리하는 건 현 정부를 그냥 까고요. 그래서 정쟁으로 바꿨을 때는 이 새끼들이 보수가 분리한 뭔가 이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싹 바꾼 거지. 지금 연합뉴스 사장은 친박 박노왕 씨입니다. 사장이. 사실은 이 작전의 전개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고 이벤트로 갑시다. 꼭 사고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이벤트는 하나의 프레임 안에 있어요.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니들이 박근혜하고 뭐가 다르냐. 니는 재난 정부다. 예? 재난을 끊이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니들은 세월호로 집권한 곳이다. 그리고 나서 문재앙이다. 이런 프레임 하나 짰다고 쳐봐요.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앞으로도. 굉장히 전형적인 국정원 스타일이거든요. 프레임 하나 딱 짜요. 그런 다음에 그 프레임에 필요한 이벤트를 발생시켜요. 그런 다음에 정치권이 출동해요. 정치권이 이제 큰 틀에서, 왜냐면 정치권이 말을 해야 언론에서 큰 틀에 보도를 해주니까 메인 뉴스가 걸릴 거 아니에요. 8시 뉴스든 신문기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 나면은 그 다음에 포털을 통해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댓글 부대가 출동하죠. 그리고 포털에서 계속 그게 돌아가고. 이건 전형적인 국정원이 이 오퍼레이션 하던 방식이에요. 지난 9년 동안. 기본적으로. 굉장히 검증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해서 효과의 정도는 달랐지만 성공할 때도 있고 재미를 못 볼 때도 있었고 이번엔 재미를 못 봤죠. 이런 거 관찰해서 잡아내기는 전문이거든. 옛날부터. 낙검수 시절부터.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난. 왜냐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이거를 대놓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하게 한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국정원 내에 살아남은 한쪽 구석에서 몰래 이걸 하고 있느냐? 혹은 그렇게 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이 기술들을 다 알고 있는 오비들이 나가서 별도의 팀에서 하고 있느냐? 그건 난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걸 하고 있는지는 현재까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이쪽이 블랙 오퍼레이션인데 국정원 방식이에요. 국정원 방식이고 그 끝에 댓글 알바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게시판에서 포털에 요즘 엄청나게 보고 있는 댓글 알바들이 있죠. 그 끝에 이 알바들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국정원스러운 이런 행동의 숙주들 그 상부에 누가 있을까요? 아니 그걸 모르겠어. 예전에는 정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 정권이 아니잖아. 예. 그러면 여기는 이게 일단 분명한 건 돈이 필요해요. 돈 없이는 이런 건 못해요. 사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작전을 짜고 실행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국정원 적이라는 거예요. 이 작전을 국정원의 대가리들이 짠다고 난 생각하지는 않아요. 절대. 지금은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짜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기 사고 내! 라든가. 하여튼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작전, 그러니까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작전을 짜서 실행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밑에서 이걸 유포할 사람도 필요하고 댓글을 알바를 돌릴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무슨 디지털 대응팀 이런 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이런 일을 오래 구경해온 저로서는 이거는 예전에 사람은 국정원이 타워가 돼서 했을 법한 일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하고 있지? 모르겠으나 4년 반은 길다 씨발. 참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오발단부터 체포를 해야 한다. 각하를 보내드린 다음에는 네. 오발단 체포를 꼭 해야 한다. 그 얘기를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이제 자발적인 시민분들이 막 나서기 시작했어요. 열광적으로 나서십니다. 예. 자, 그 중에서 오늘 한 분을 모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시민의 한 분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나선 분이에요. 아이고. 네.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분은 트위터 상에서 조군으로 활동하시던가요? 조군. 네. 조군. 트위터 사진과 너무 달라요. 잠깐 트위터 사진 어디 있더라? 이거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군요. 이렇잖아. 이거 사진하고 너무 다른데요? 10년 전. 10년 전 사진? 이런 상태였거든요. 뭔가 IT 쪽에 어떤 소년이잖아. 하지만 이 얼굴은 무엇인가? 사기다. 잠깐 앉아 계시고. 예. 이제 이 포탈에는 많은 이상한 징후들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음도 그런 일이 있어요. 다음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추천이 마이너스가 최근에 추천이 마이너스가 있거나 씨발 처음 보는 거죠? 아니 추천이 마이너스가 될 건 또 뭐예요? 게다가 추천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 반대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반대를 어떻게 마이너스 할 수 있을까? 이상하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추천과 반대가 똑같아요. 이건 뭐 절대 자연스럽지가 않죠. 절대. 추천과 반대를 똑같이 만든 거죠. 누군가가. 누군가가. 프로그램 잘못 짠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좋아요 누르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요. 뭐지 방금 찬성이 330이었는데 내가 누르라니까 50으로 줄어들었어요.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러다가 마이너스까지 간 거예요. 찬성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뭐 다음 측에서 내부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건 다음엔 뉴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딴 데는 아니라고 절대. 뉴스를 타겟으로 뭔가 누가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다음에서 이제 고치겠죠.
이게 발견됐어요. 고치겠죠? 아, 이거 우리 다음하고 인터뷰한 건가? 잠깐 들어볼까? 별 내용은 없겠지만. 왜냐면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도, 물론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기사도 나긴 났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문의를 했어요. 우선 그 당시에 저희가 그 특정 기사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다음 뉴스, 일부 몇몇 뉴스에 대해서도 오류가 발생이 되었었고 그 오류 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진행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고객센터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이 오류라고 나왔던 부분이 전체적인 현상으로 발생된 오류인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했던 부분이 지연이 되었었고, 현재 오류가 발생되면서 오류에 대한 현상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조치에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다 보니 현재 별도로 요청해 주셨던 뭐 다음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팝업이라든지 공지를 통해서 뭐 오류가 발생되었다는 현상에 대해서 공지가 된 내용은 없습니다. 요는 그게 네이버를 상대로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네이버가 최적화되어 있다. 어벌단에 활동하기에 인 것이고, 다음은 그들의 활동에 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다루겠는데, 그리고 자발적으로 아 이게 오벌단이 있긴 있구나, 알바들이 있긴 있구나 해서 오늘 나오신 조근 위에도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도 프로그램인데 보통 우리는 아이디를 검색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해시값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라도 돼요. 어쨌든 어떤 정보값을 끄집어내서 그 정보값이 같은 사람, 아이디는 달라도 그 해시값은 동일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뭐 그래서 시사평론가 정도가 아니라 만사평론가네요. 온갖 군데 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댓글 사용자 순위를 해시값 기준으로 쭉 정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글을 올려나 봤더니 명불허전 쇼통, 종북적발 5천만, 졸라게 많아. 똑같은 글이에요? 똑같은 글인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내용을 한 기사만 올리는 게 아니라 댓글 내용이구나. 똑같은 내용을 한 기사에만 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댓글에 대댓글로도 달아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사에도 똑같은 글을 답니다. 몇천 건씩. 개대중 뇌무연. 시발놈. 근데 또 같은 댓글을 다른 기사에 달기도 하지만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기사에 같은 댓글을 등록하기도 하고, 여러 개의 아이디로 여러 개 왔어? 예. 비행기에서 바로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 예. 인사해 시발. 안녕하세요, 주진우 기자입니다. 듣고 있어봐. 잠깐만. 정신 차리고 있어. 지금 비행기에서 방금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예. 듣고 있다 보면 무슨 말할 찬스가 올 거야. 아까는 방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아이디로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사에 단다고 그랬잖아요. 보통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반. 기사마다 내용이 다르잖아. 그리고 사람마다 댓글을 쓰면 그 댓글에 내가 대응할 방법이 다르잖아. 내용을 읽어보고. 얘는 그게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가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여러 개의 아이디로 여러 개의 기사에 같은 댓글을 계속 등록해. 이게 제가 그 뉴스공장에서 얘기했던 오벌단의 특징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다가 계속 갖다 붙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카피 페이스트를 하다가 오발단의 옵션 열기라는 단어가 띵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내가 날카롭게 잡아낸 거야. 아, 이 새끼 알바구나. 근데 이 새끼가 알바인데 단순 알바가 아니라 이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이 물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아, 이 정도 반복이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닐까? 매크로 같은 걸 돌리는 게 아닐까?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분이 정리를 한 것이고,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정리하는 중이에요. 이분은. 자, 오늘 완전 얼굴이 다른 조구는 완전 얼굴이 다른 조아저씨라고 합시다, 이제. 조군 아니고 조아저씨는
이건 과거고 앞으로 계속 벌어지는 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믿고 있는 거는 순간은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거든. 순간. 야, 그 1초 사이에 벌어진 일을 누군가가 촬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다 촬영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 때 조 아저씨가 등장한 거예요. 내가 다 기록해 주마. 이분이 이 청원을 한 분입니다. 다시 박수. 지금 청원한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 7천 명 정도. 요 방송 나와 쭉 올라갈 거예요. 네네. 올라가는데 이분도 청원을 했고 본인이 청원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프로그램을 아니까 직접 어떻게 해보자. 근데 이제 보니까 이분이 이제 다스베이더 같은 나쁜 방송을 보시는 것 같아요. 순간을 기록할 수 없다. 내가 해줄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네, 일단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그 일반 그 회원 가입할 때 이런 때 보통 많이 보시는 그런 화면일 겁니다. 그렇죠. 네. 로봇가 하게 못하게 사람이 이제 입력을 그렇죠. 해요. 예. 요거는 저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은 네이버에서 그 접기 요청을 누를 때 여러 번 누르면 이게 뜨거든요. 네. 요게 그 캡처라는 보안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되거나 아니면은 그 동일한 패턴의 여러 번의 공격이 발생할 때 네가 사람이냐 아니면 로봇이냐 물어보는 그런. 그렇죠. 보수히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예. 이게 이제 네이버 측에서의 안전장치죠. 그렇죠. 맞습니다. 요게 네이버에 있는데 요거는 네이버 정도 규모의 사이트는 흔하게 사용되는 보안장치군요. 근데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댓글이 저번 주에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순식간에 싹 올라가잖아요. 네. 그 정도의 접근에 왜 이런 보안장치가 작동하지 않는가. 그렇죠. 이게 네이버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 아저씨가 앞으로 조 아저씨를 바꿔주세요. 조군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렵네요. 이분이 조군이시구나. 조 아저씨야! 보통 18살 때까지 양이나 군으로 불리고. 아니 사진도 군처럼 보여요. 나는 깜짝 놀라서 만나고 나서 아니 아버지가 오신 것 같아 저분에. 보호자께서. 아드님 어디냐고. 자, 이 장치가 왜 작동 안 하느냐 전문가로서 이제 딱 이상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외부에서 뭔가 작동을 한 게 있나. 마이크 잡는 손을 보라. 네. 그 외부에서 뭔가 접근하는 게 있는지만 의심을 했었는데 요걸 계기로 이제 내부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이들을 부리거나 고용하거나 하진 않아도 네이버의 협조, 방조, 묵인 또는 기타 등등 없이는 이런 활동이 불가능하다. 네이버가 이들이 활동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다스베이더도 보고 청원도 하고 하다가 전문가로서 이게 왜 작동 안 하지? 혹시 네이버가 당하는 피해자 이게만 하지 않은 건 아닐까?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저번에 그 네이버에서 분당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예.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죄부를 받으려고 그렇죠. 한 게 아닌가. 네. 아유, 의심이 많아. 아주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본인의 전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찾다가 이제 시작을 한 게 된 거고요. 그 화면에 보이는 요 이미지는 네이버 모바일 메인에 보여진 화면인데요. 저 네모칸 빨간색 네모칸 안에 영역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사용자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올라오는 기사 그리고 그 조작으로 의심되는 작업이 가장 활발한 시각이 새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시범 삼아서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1초마다 한 번씩 수집을 해보자. 1초마다. 그래, 순간을 기록하는 거야. 이것부터 필요해.
5시에서 6시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이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으면 출근 시간에 메인 기사에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수집된 결과 일부분인데요. 요 화면이 그 메인에 노출된 그 기사들 제목하고 링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수집된 시간을 기록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 기사에 달린 그 댓글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수집을 하신 거예요, 그걸? 야, 프로그램에 하는 거지, 씨발. 손으로 받아 적고 있겠냐, 이거? 1초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 앞으로 발전해 나가겠지만, 초단위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초단위로. 이게 점점점 발전해 정교해지겠죠. 신기하게 그때는 문준용이 제일 많네요. 자, 그렇게 해서. 댓글 내용이. 준용아? 문준용? 네. 낙가산 기사였구나, 이거는. 네. 야, 하나같이 다 이런 댓글만 올라와.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 시간대. 그 시간에는 특별히 무조건 반정부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반정부, 문재인 까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 시간대에는 북한 빨갱이, 기레기, 문준용, 문구라, 씨발. 이건 아마 이 기사 내용이 채용비리, 채용비리 취준생 허탈. 20, 30대 타겟으로 한 기사거든요, 이게.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무조건 그 기사를 메인에 올려놓으면 일단 문준용을 때리는 걸로 딱 짜져 있는 거지. 그럼 새벽에 막 때리는 거야. 20, 30대용이야, 이게 항상. 그 기사의 내용에 따라 타겟 프레임 딱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모으기 시작했고, 이건 우리 못 알아듣는 화면인데? 요거는 뺐어야 되는데 제가 자랑하려고? 요거는 분석을 해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부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막 돌리기 시작했어요. 막 돌리기 시작했으니까 충분한 데이터는 쌓이지 않았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1차로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프로그래머의 눈에 야, 이거 진짜 이상하네 라고 하는 이런 댓글 말고, 이런 댓글도 그냥 그래,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새벽에 다 기어나와가지고 애들이 댓글을 달았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응?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다 일어나는 시간이야. 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혹시 그런 이 정서적인 혹은 뭐 그냥 머릿속에서의 추론 말고 결과치를 분석했을 때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집된 데이터에서 조작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아직 그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 상태라서 좀 더 데이터를 더 조작을 해서 더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역시 사람이 하거나 혹은 뭐 단순 댓글러가 아니라 그 이상 뭔가 있다라고 하는 의심 정황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냥 1초 단위로 저장만 했는데도 이게 이제 더 정교해지고. 조 선생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 선생님으로 올라와서 저기 네 번째 문준용 저 댓글을 달았어요. 저 시간에 달았는데 지금 추천수가 이 댓글에 대한 추천수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상위에 노출된 댓글들은 그러니까 이 댓글이 상위에 노출된 20개의 댓글들을 뽑아오는 거거든요. 저게 상위로 올라와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준용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저렇게 댓글 문준용 추천이. 한마디 했더니 추천이 1,500개야. 문준용 뭐? 이게 말이 돼요? 문준용 했더니 씨발 추천이 1,500개야. 준용아 또 1,500개야. 준용아 1,500개. 심지어 문땡땡인데도 불구하고. 문땡땡은 1,173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시간대에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런 전문가들이 나서야 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기계라고 생각했는데 RP를 봤더니 다 3,000명이 추천을 했는데 RP가 다 달라. 그럼 3,000명이 각각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상 IP를 돌릴 수도 있는 거야 매번. 네, 맞습니다. VPN을 통해서. 얼마든지 IP가 각각 다르다는 것만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IP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 3,000명을 어떻게 다 조사해! 조사하라고 그거 3,000명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실제 하는 인물인지 다 확인해야 한다. 다 확인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그 끝에 있는 놈까지 다 찾아내야 된다. 자, 우리 네이버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네이버 전체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뉴스와 댓글 시스템 이와 관련해서 그 대중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편집, 배치 혹은 댓글의 관리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극소수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받거나 혹은 있다 뭔가 아니 그걸 어떻게 뭐 저기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이게 회사잖아. 회사를 공적으로 들어가서 관리할 수 없어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회사가 보통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여러 그렇지만 회사잖아. 니네 회사가 크다고 삼성전자의 사장실에 공정위 직원들이 가서 근무할 수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정 같은 데서는 들어가기가 좋아요. 지난 정권까지는 분명히 관리한 게 분명합니다. 삼성도 네이버를 관리했고 국정원도 관리했고 관리한 건 분명합니다. 그때 수준처럼 국정원이 다이렉트로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 말씀드렸잖아. 상주한다. 예. 누군가 상주하지 않고 이럴 수 없다. 자, 이게 반복됐으니까 그만하고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댓글 수집하는 걸 직접 시연해 프로그램이 주신다고. 작동하는 것을 시연해서 보여주시겠다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오프라인에 꼭 저장하시고 본인 PC에 해킹 주의하시고. 그렇지. 여러분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분산 저장하시고 비트코인을 숨기시거나. 신호 없대는데? 벌써 해킹 당한 거야? 일단 아까 어떤 분처럼 이 기능을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수집하는 영상을 지금 테스트로 이제 오픈했었거든요, 이거를. 예. 그래서 요 수집하는 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메인에서 지금 아무 댓글이나 무작위로 들어온 거거든요. 예. 요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기사 링크. 네. 풀링 시작을 하면 댓글을 좀 시간 지나면서 댓글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을 현재는 이거 단순히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거고요. 아까 제가 저장했던 거는 내부적으로 돌려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직접 저장하는 거죠. 벌써부터 뭐 김정은 문재인 떨고 있나? 아니 이게 트럼프 기사인데 왜 지금? 아니 지금 대량으로 붙었어요. 대량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닌 트럼프였다면 실업률, 경제성장률, 대북 문제까지 다 해결했을 것인데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조금 흔들린다 생각하니까 지금 다 나와서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이걸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네. 70% 초반대에서 60% 초반대가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뜨리면 된다고 지금. 됐다 생각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때려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싹 도망가면 되니까. 도망갈 수 있나 보자고요. 우리도 독하거든. 자, 끝났어요? 아니, 너 다시 보기 연결해줘. 좋았네. 햄버거 중에 조 아저씨 있지 않냐? 조 샌드위치. 조 샌드위치. 조 하면 조현우 청장이 가장 생각나지. 오랜만에 조 한번 해봐. 조!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우입니다. 저희가 네이버하고 또 인연이 많아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좀 인기 있는 방송 낙곰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나는 꼼수다가 업로드 되면 폭발적으로 뭐 다운로드를 받았죠. 그래서 다음에서는 항상 검색어에 올랐고 네이버는 올라간 적이 없어요. 초반에 있었어. 근데 그때 보면 추천이나 저기 댓글에는 거의 욕이에요. 다 욕이었었어요, 거의. 그리고 조선일보가 쓴 낙곰수 관련된 저희가 뭐 기사 나쁜 기사만 다 올려놨었죠. 저하고 또 네이버하고 또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주진우 이렇게 치면 뭐 관련 검색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명박 나오고 그다음에 김어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저 뒤쪽에 중간 부분에는 꼭 학력 위조가 떠요. 아니 다른 사람 나는 이혼. 뭐 여기 이혼. 저는 학력 위조. 왜 그런가 했더니 네이버에서 갑자기 제가 성대 나왔는데 성균관대 졸업해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온지는 제 베프들도 몰라요. 모르잖아요, 총수도. 나도 알아.
그래? 아니 그거 알겠지 그것 때문에. 나는 총수가 고등학교 어디 나온지 모르거든. 용민이도 그렇게 가까운 사람. 누가 관심 있어 그런 거야, 씨발.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로 바뀌어놨어요. 네이버에서. 그리고는 그 보수적인 매체에서 주진우 학력이죠 계속 기사가 쭉 나왔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정원에서 회의를 하다가 낙검수 회의를 하다가 야 주진우 걔 학교 안 다녔어. 학교 제대로 안 다녔어. 학교 제대로 안 다닌 건 맞아요. 정보력이 있긴 해. 그런데 졸업을 안 했다고 한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야 걔 졸업 안 했어. 그 얘기가 회의가 끝나자마자 네이버가 대조를 고졸로 바꾸고 학력위조가 떠 있어요. 지금도 학력위조가 계속 돌아가요. 그 다 국정원과 네이버의 이 결탁 간의 관계 때문에. 이거 국정원의 애가 국정원 직원이 직접 해준 얘기예요. 흘러 소문이 아니고 네. 그런 국정원 관련된 우리 이야기 진짜 많아요. 다 말할 수 없지만 씨발. 네. 이게 그냥 하는 얘기 국정원이 우리 들여다보는 거 말도 못해. 샅샅이 씨발. 우리를 빨아먹고 다녔어 완전히. 아니 총수가 모르는 총수의 이혼 스토리가 막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한때 내 자식 딸이었냐 아들이었냐. 딸인지 아들인지도 막 돌아다녔고. 딸이었어 딸. 너무 반가웠어. 너 있으면 만나고 싶어. 그래서 국정원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계속 만들고 공작하고 그래가지고 김어준이 5년 전엔 항상 저한테 너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혼해라. 누군가 데리고 와서 운다. 여자가 데리고 와서 울면 우리는 끝장이다. 아니 그런 시도도 몇 번 있어요. 주진우 막 씨발. 나 무서워 진짜. 종북 세력하고 뭐 동거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종북 세력, 야 그냥 동거도 아니고 종북 간첩과 동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동거까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간첩이었어. 뭐 이렇게 이렇게 원래 국정원의 작전의 특징은 1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땅땅 이게 물론 뭐 이렇게 학력 위조 이런 거 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학력 위조 그럼 기사네 그러면 포탈 그다음에 검색어 요 정도 단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다단계로 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거. 동거 막 나와. 근데 알고 보니 조총련. 조총련. 근데 알고 보니 간첩. 그렇죠. 저희가 뭐 이런 거. 저기 낙검수가 와세다대 특강 간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 왔는데 일본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한 2,000명 정도 모였는데 저희하고 그쪽하고 엮으려고 계속 또. 그치. 우리가 조총련계에 접촉하여 뭐 간첩 자금을 받았다느니 항당 무게가 짝이 없지만 그냥 낙검수가 간첩과 내통 이러면 안 믿잖아요. 절대. 그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럴듯하게 예를 들어서 주진우가 뭐 팬하고 와가지고 카페 술을 뭐 맥주 한잔 마셨어.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런 얘기 제일 싫은 게 국정원에서 동거설 얘기했어. 중년의 아줌마와 파마한 아줌마와 덩치가 컸대. 김어준하고 나하고 들어가는 걸 보고 뒷모습 보고 더러워 죽겠어요 제가. 그런 적도 있긴 있었지. 더럽게. 중년의 여성과 수염난 아줌마하고. 아니 뒷모습이 등치가 크고 파마를 한 중년의 여성. 뒤로 돌아봐. 근데 이렇게 웃고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작전들도 있었어요. 그땐 저희 정말 벌벌 떨었었어요. 예. 정말 무서워서 지금도 무서워. 하여튼 여러분들이 요건 재밌는 케이스고 야 씨발 이거 진짜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상상을 초월한 그걸 다 살아남았어 우리가 이렇게 7년 동안 쫓기다가 지금은 저희가 쫓고 있습니다. 자. 끝이 다 보입니다. 다 됐습니다. 네. 저 아저씨? 예. 자,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각하 보내드리면 센터를 만들 거거든요.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이 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잡아서 조질 생각입니다. 잡아서
줘줄 생각이고 저희가 또 단군 일에 가장 보내기 힘든 사람이 각하예요. 사실. 예. 각하인데 우리가 한 10년 걸려서 각하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5년이면 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언제까지 빠져나갈 수 있나 보죠. 앞으로 개인적으로 계속 이분은 준비해 갈 것이고 저희도 일정한 시점이 되면 도대체 이분들을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그냥 개인의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돈 받는 데 있어요?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혼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백업해 줄 것인가. 이분들의 노력이 어떻게 보상받도록 할 것인가. 이제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게 누가 한 군데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리고 많은 종류의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그분들 회사를 세워서 모아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개별화되어 있지만 그 노력이 한 군데 잘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짜보겠습니다. 자, 조 아저씨. 왜 이렇게 달라요? 이 사진. 예. 사진 교체해주세요. 10년 전 사진입니다. 10년 전. 네. 자, 들어가 주세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적었네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손으로 박수, 아이디어를 박수. 줬는 거예요. 손으로. 박수.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도 답답하니까 이 본인이 적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새끼들 다 잡아야 된다고. 얘네들을 잡아야 된다고? 개인 아이디. 본인이 보기엔 아무리 봐도 얘는 댓글 알바라고 생각하는 컴퓨터 전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떡하지? 신고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본인이 표를 그려서 적기 시작한 거예요. 댓글 알바들의 논리 최적화되어 있다고. 최적화되어 있어 여기.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점점 하기로 하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중지가 몇 개냐? 뭐? 보조리다 닦아줄게. 난 딴지에서 최저가로 팔아. 한 곳에서 다 즐겨라. 다양한 스포츠와 체험을 한 곳에서.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구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댓글 알바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 이렇게 많이 달고 알바들이 투입돼가지고 막 그 추천수를 많이 누르고 이쪽만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얘네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생각해보면 이쪽 논리를 전파하거나 이쪽에서 글을 잘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거나 온라인상에서 나름 유명한 글쟁이나 또는 커뮤니티 이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도 막아야 되잖아요. 정반대의 논리를 전개하는 이른바 진보. 인기 있는 글쟁이들.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작전이 따로 있어요. 그중에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난 게 레드펜 작전이라는 거예요. 사이버사에서. 이 사안을 취재한 립상 하영 기자를 잠깐 부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시고. 요 앞에 글자 봐야 돼. 밉상 하영. 이게 이제 레드펜이라고 사이버사. 이거의 원형은 저는 국정원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국정원에서는 이거는 안 잡혔는데 대부분 사이버사에서 하는 짓들은 다 국정원이 하던 짓을 그대로 축소해서 지시를 받았죠. 지시도 받았고 네네. 축소해서 군에서 했을 뿐이지 기본적인 활동의 방향과 방식은 전부 다 거기서 따왔거든요. 네, 돈도 받았고요. 이 레드펜 작전은 이제 사이버사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고 그런데 이걸 보면 더 큰 규모의 국정을 어떻게 했을까 충분히 유추가 되는. 일단 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은 군의 정치 개입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라의 5.16과 흡사한 거 아닙니까? 네네 온라인 쿠데타죠 이거는. 자, 입 열어.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이버사 530단 조직 및 활동 내역이 나오는데 기존에 알려진 것은 이 가운데에 등장하는 작전팀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팀이 이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조성하는 작업이었고 실제로 정보부대도 알려져 있긴 했어요. 정보부대의 기능은 언론 동향 분석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보부대가 언론 동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검색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20명이 하루 종일 검색해서 아이디만 찾아내는 거예요. 사이트하고. 그래서 리스트업을 하면 2명의 담당을 둬서 그것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향력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까지. 그래서 저 530단 단장에게 넘기면 530단 단장이 작전팀에게 넘겨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전팀 같은 경우에는 그 레드펜 대장, 이제 아이디 특별관리대장이라고 불리는 그 대장 안에 등장하는 아이디나 블로거나 댓글, 특히나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아이디가 등장을 하면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라면 작전을 어떻게 펼쳤냐면 독하게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댓글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독하게 했다고. 네, 독하게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명박을 까거나 박근혜를 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띄는 아이디예요. 글도 잘 쓰고 사람들이 우호적인 댓글도 많이 달아요. 그럼 걔를 찍는 겁니다. 찍어서 쫓아 스토킹을 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예를 하나 들자면 이게 2008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사가 2010년에 생기거든요. 근데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쇠고기광역병 촛불 집회는 2008년이에요. 그러면 2년 전, 그러니까 사이버사가 생기기 전부터 이 작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시작이 됐냐면 당시에 2008년도에 촛불 집회가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특히나 온라인. 그리고 결정적인 국면에서 등장했던 몇몇 아이디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네르바 뭐 이런 아이디들이 있잖아요. 왜 그것을 미리 잡지 못했느냐라는 각성이 예, 합참 내부,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 각성이 있었던 거예요. 합참에서 있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실제로 국정원의 심리전단 3차장은 합참 심리전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예산도 주고 기획도 했고 주도했다라는 것 또한 맞지만 군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본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든가 씨발.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양상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털 사이트뿐만 아니라 트위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가시는 커뮤니티 사이트들 뭐 오늘의 유머라든가 MLB 파크 불펜이라든가 파리쿡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희한하게 게시판에 어떤 댓글이 어떤 글이 올라오면 밀려버린다든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혹은 뭐 이런 그 밑에 양상들이 괴롭히는 댓글이 계속 달린다든지 예. 아니면 쪽지를 많이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는 그런 제보들이 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달아놓은 다음에 이 맥락 없이 욕설을 하는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쪽지를 받아본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요원이고 군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이 안에서만 아이디 수집하는 사람이 20명 그리고 작전하는 사람이 50여 명 이상 뭐 군기밀이기 때문에 뭐 알려지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100명에 가깝게 활동을 했고 기무사까지 합하고 국정원까지 합하면 거기다 민간인 댓글팀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집된 아이디들이 몇 개냐?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 작전을 시작할 때 종북 세력을 목표로 한다. 이 사이트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과 관련된 대공 작전을 펼친다라고 해놓고 목표 설정은 3만 명을 했어요. 영민아. 이럴 땐 시부랄이라고 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넌 반응 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 용민아. 이명박이 언제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명박 때 만들어진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줘. 이 연원이 이 연원이 2008년에 기획이 되고 2010년 1월 1일 날 우리는 이제 그 연재욱 사령관을 떠올리면서 보통 사이버 사령부 초기에는 그다지 불법적인 일이 없었고 사이버 사령부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변질됐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예. 아예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나왔다. 시기에 이게 용민아 의도적으로 이명박 나왔는데 시부랄 이게 이렇게 직접 드리니까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명박만 나오면 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느낌도 좀 납니다. 별 말씀 하세요. 근데 속이 또 시원하기도 하네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처음부터 처음부터 정치계였다는 거지. 처음부터.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이 조직이 시작이 됐고 정말 집요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까지입니다. 이거 온라인에서 글을 쓰거나 자기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가 있거나 혹은 자기가 자주 가는 온라인 공간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좀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게 만드는 작전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상하게 똑같은 논리로 계속 진보적인 정치인, 야당 여당 헷갈리니까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후보가 나왔을 때 서로 싸움 붙이는 역할. 이게 주기적인 테마도 있어요. 뭐 문재양 테마도 있고요. 또는 비트코인 테마도 있고요. 또는 글을 쓰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이름들도 있어요. 걔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평판을 떨어뜨리고 진보 진영에 혹은 글 쓰는 사람들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내가 지지자였지만 그렇지 내가 지지자였지만 하고 등장하는 이거는 사람들 잘못했다. 물타기 하거나 또 그 메뉴 그러니까 대형 커뮤니티에는 관리자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전을 정말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저 스스로 느낀 건 굉장히 논리적 정합성을 탄탄하게 갖고 있어요. 이 작전 부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그 트위터 유저 중에 한 사람은 팔로워가 7만 명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 말하자면 직장맘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시죠? 부대원인데. 부대원인데. 신분을 직장만으로 만든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그 직장맘으로서의 고충, 육아를 하면서의 그런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인 기회가 될 때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중도라고 표방을 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아쉽다라던가 그러니까 뭐 공격하지 않아요. 아쉽다라던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점들 때문에 저 사람을 지지할 수 없다라던가 이렇게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그 사람이 글을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 작전부대 사람들이 그걸 퍼나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여론을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달리죠. 방식도 여러 가지예요.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 얘는 용언이구만. 근데 그렇게 해도 숨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말하기 어려운데 그냥 읽으면 알아요. 이 새끼 작전이네. 그 특유의 단어와 특유의 왜냐면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감추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미행할 때 우리를 금방 알아보거든요. 일반 복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 써 있어 옷에. 써 있어 옷에. 옷에 써 있어.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데 이 새끼 맞구나 써 있어. 예를 들면 운동화를 봐도 알 수 있고 써 있는데 비슷해요. 그래도 그런 마크가 있어요. 워터마크가. 그런데 이제 그것만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그게 보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그 밑에 댓글이 동조하는 댓글이 싹 달려주는 겁니다. 게다가 7만 명이잖아. 팔로워가. 그 내부에서도 반발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여론 동향을 움직여서 종북 세력을 잡자라고 하면서 정치 개입하고 선거 개입하고 이런 것에 오히려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이런 건 정말 근면성실하게 막 다른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이건 불법이다라고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따지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 왜 튀어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조기에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발하는 사람들을 조기에 없애면서 본보기를 보이고 정말로 이 리스트는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만 심지어는 이 리스트를 만드는 정보부대 20명도 자기가 만드는 거를 리스트업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그 리스트업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은 정말 핵심적인 사람들.
그리고 단장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나는 이런 걸 겪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개인이 부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글을 썼어요. 누군가 뭐라고 해요. 근데 신경이 막 거슬려요. 물론 자기를 썼는데 누군가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딱 찐따가 붙잖아요. 그러면 찐따가 붙는 거지. 딱 붙어서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너무 괴로워요, 진짜. 아이디어를 바꿔가면서 또는 똑같은 아이디로 계속 괴롭히거든요. 너무 괴로워. 그러면 글을 아예 안 쓰거나 아예 또는 그 사람랑 싸우는데 골몰하고 다른 걸 못해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뻗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걸 넘어서는 사람도 있고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극수 수는 있으나 이거 가지고 그 안에서 막 쓰고 싸고 이거 사실은 허상과 싸우는 거거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또 부대하고 싸우는 건데. 자기 전에 꼭 열어보게 돼. 다시 네. 다시 읽어보게 되고 그 사람이 쓴 글을 다시 찾아보게 되고 괴로워서 그 다음 날 실제로 당한 리스트에 들어있는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효리 씨 만 명이 넘어. 네. 만 명이 넘어요? 네, 이효리 씨 들어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해당이 되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 지난해 가을에 SNS 33명이 그 사이버사에서 동향을 파악했다라고 33명의 이름이 공개됐는데 실제로 그 33명은 이 레드펜 작전에 포함된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33명만 노출이 됐고 나머지 이 수천에서 그 이상이라고 폭로가 된 사람들의 이름과 아이디는 사실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 게다가 일반인도 있으니까요. 일반인 중에 글을 열심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글을 안 써. 어디에 가도 내 글이 없어. 아니 김어준한테 뭘 제보하겠다는 사람이나 김어준한테 욕하겠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물어보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쓰시면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웬만하면 다 글을 쓰잖아요. 자기 그 SNS 블로그 있고 페이스북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밑에 가서 그렇게 하면 더욱 예를 들어서 용민이 정도로 자기 팔로워가 많고 자기 지지자가 많으면 그나마 그 사람들끼리 싸워서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반인은 덤비면 죽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포기한 분들의 제보도 오기는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사이버사에서 아차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댓글을 달았다라거나 이 리스트를 관리했다라는 것 자체가 공개되면 그거 자체로의 어떤 공포나 정말 그랬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온라인 여론에 대한 불신이 생기거든요. 그것조차도 본인들은 감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으로 여기고 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사이버사나 아니면 국정원이 이런 댓글 작업을 들켜서 이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이 사람들이 이제 절대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 아닙니다. 이런 상황까지 다 감안하고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다음 스텝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기 그렇죠. 있는 예. 커뮤니티가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폭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사람들이 이용자가 줄어들었다. 좋아 그러면 자기들은 얘네들은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서 성과지.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주진우가 글을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진우에 대해서 누군가 게시물로 칭찬을 해요. 칭찬하는 글이 좀 많이 나와요. 주기적으로 좀. 그러면 뜬금없이 등장해가지고 주진우를 까기 시작해요. 어떤 놈들이. 이게 레벨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새끼가 계속 인기가 가고 죽여줘. 응?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준비해놓은 논리 프레임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거는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새로 생산해내는 게 아니고 똑같이 반복해가지고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주진우 조금 올라가고 있네. 빡 때려. 그렇게 커뮤니티는 철저하게 관리된다. 지금도. 사이버 사령부도 그렇고 국정원의 심리전단 잘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의 직원이 된다. 국정원의 최고 정보기관의 요원이지 않습니까? CIA, MI6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댓글 다는 일을 했으면 얼마나 이게 비참해. 거기 가서 댓글 달려고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냐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김하영 거기 가서 댓글 달라고 얼마나 비굴했겠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편한 일이고 그래서 선호부서였어요. 김하영은 결혼해서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새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온라인 일은
그냥 그 센지 아니지 네가 어떻게 알아? 온라인 일은 자기가 한 일이 기록에 남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 했다고 성과를 보이기가 쉬워서 거기 가려고 다 선호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사이버사나 지금 국정원에서 이 짓을 한 놈들은 지금 뭐 감옥에 갔나요? 아니죠. 특히 사이버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지난해 말에 구속되기 전까지는 구속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여기 이 작전대 대장이 구속된 게 정부가 바뀌고 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끝장났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을 생각해 보면 원세훈 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그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비롯해서 그 조직원들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사이버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이버사는 조직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대로 이 조직 그대로 있어요? 네, 조직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럼 그 짓을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저는 이게 오랫동안 댓글들을 관찰해 왔으니까 정부가 바뀌고 나면 이 행위가 싹 없어지거나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띄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이를 똑같이 대통령 반항 이런 작업은 다 항상 보수의 관점에서 진보를 까는 것만 있지 반대는 없어요 조직이. 그런데 그 국정원은 여전히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 대통령을 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명백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를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보수 정권에서는 정말 정권에 충성을 다하는 거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우국 충정의 차원에서 하는 거고. 아니 이 씨부랄 놈들을 어떻게 가만둬요? 나 다 작을 내야지 이 씹새끼들. 아니 존만한 새끼들 가만두면 어떻게 이게? 아이 씹새끼를 폭발시켜버려야지 개새끼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흥분하고 그래. 옆에서 들으니까. 저기 근데 사이버 사령부. 아니 씨부랄 놈들이 진짜. 너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야 너 하고 있었는데. 너 얘가 지금 반응이 가장 좋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귀에다 대고 하니까 너무 리얼하네요. 그건 잘하는 거야. 아니 우리 월급 받고 지금 씨부랄 지금. 아니 국정원이라고 있다는 게. 국정원 안에서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하지만 없죠. 예. 그 패턴 그대로 하고 있다. 그건 명백해요. 자, 왜냐면 내가 관찰한 10년 동안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도. 사이버 사령부에서 사령부 여기 장하고 530단 장 정도 구속됐지. 그렇죠. 예.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어요. 예,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새끼들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전단하고 국정원장이 구속됐지. 그때 차장들이나 그 국장들 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놓고 얘네들 논리가 뭐냐면 위에서 시켰는데 시킨 거 한 게 무슨 죄냐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하고. 너 이 씨발 금요일날 밤 10시에 나와 이 씹새끼들. 형편부터 이 개새끼들. 이 씨발 새끼들. 야 어디로 나오란 말을 해야지. 집 밖으로 나오면 되냐 그냥? 나오는 건 실제로 내가 나오는 건 국방부 청사 앞에 갈게 이 개새끼들아. 나와 이 씹새끼들. 근데 지금 국방부 장관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 개혁 작업, 청산 작업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에요. 우리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의 개혁 작업에 대해서 되게 미온적이에요. 그래도 국정원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예전에 하다가 말았던 예전에 하다가 캐비넷에 넣어둔 자료들이 있어서 이만큼 갔는데 지금 국정원에서도 계속 자료를 안 내놓고 있고 이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걸 놔둬서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당시 2013년도에 수사를 했던 수사 책임자들을 구속시켰고 최근에 이번 주에 지난주입니다. 이번 주에 며칠 전이고요. 네, 며칠 전에 그렇죠. 이번 주 지난주 걸쳐서 구속이 됐고 그게 명백하게 축소 수사였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대에 말고 이 작전부대에 있었던 여기 부대장이 사실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부대장도 최근 들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좀 성과가 좀 나고 있는 그지로 만들어버려야 돼. 이 씹새끼들 진짜 아주 다 패가망신을 내서 3대가 그냥
사이버사 530단 여기 이 직원을 뽑으려고 특채를 하려고 고려대학교에서 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거기 가면 장학금을 주고요. 그리고 저기서 특채를 해요. 근데 가서 계속 그 수업이 그런 거예요. 김어준 빨갱이, 주진우 빨갱이 맨날 이런 거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정부가. 올 1년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런 개혁 작업은 지금이죠. 1년이 되기 전에 하지 않으면 이 조직 자체가 그대로 잔존해 있고 그대로 이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합참에 있는 민심부, 그러니까 민간을 향한 이 심리전을 하던 부대가 국정원의 심리전단이 된 것처럼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래서 여기 부대 밑에는 또 민간인 지원, 또 민간인들 외곽 부대가 또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이 자체로 어마어마한 진짜 엄청난 작전이에요. 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 딱 하나 존경하는 분이 뭐냐면 그 하남에 척결할 때요. 퇴근 시간에 인사명령을 냅니다. 그 다음날 아침 가서 출근을 했더니 책상이 없어. 바로 그 전날에 잘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숙청을 해버렸어요. 이 씨부랄 새끼들은 아예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야 돼. 이 사무실을. 씨부랄 놈들 진짜. 이것도 듣다 보니까 좀 적응은 되네요. 처음에 되게 무서웠거든요. 다른 데 쳐다보면서 해. 왜 그래? 저를 왜 자꾸 쳐다보세요? 밉상이라서. 아니에요. 저 오해해요. 아니에요. 하영 기자 그런 밉상 아닙니다. 네. 밉상 문제는 뭐 알아서 해결하기로 하고 죽든 살든 알아서 해결하기로 하고 더 할 거 있어 밉상? 아니고요. 할 건 더 없는데 사실은 아니 하영 기자가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오해를 받고 있지만 알아서 해결해 네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이버사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그래서 후속 보도가 있을 거거든요. 후속 보도? 국정원 쪽으로도? 예, 그래서 사실은 지지난주 연재욱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사 레드펜이 나왔고 연속된 보도가 나올 것 이어서 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 진짜 뭐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국정원 쪽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문제입니다. 네. 국정원이야 다음은? 국정원은 아니고 저기 주요한 기관 중에 사정기관 중에 사정기관 중에? 예. 어쨌든 레드펜 작전은 말이죠. 실제 커뮤니티 활동을 혹은 뭐 그 SNS 활동을 하는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전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배우 있잖아. 저 누구야? 김규리 씨? 김규리 씨 같은 경우에 이런 거에 당한 거거든요. 개인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업이니까. 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언제 자살할 거냐고 계속 물어봤던.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작업이고 김규리 씨는 더더욱이 유명하니까 더 많이 몰려갔고 그거보다 급수는 떨어지지만 커뮤니티 이용자들 중에 글을 잘 쓰거나 뭐 이렇게 이런 전파력이 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타게 되는 거예요. 주진우는 밥이고 계속.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웃어넘기는 이 멘탈 이렇게 아주 강한 사람들 말고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댓글이 달리면 무너져요. 견디질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치사하고 아주 이 비극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온라인상에서 군이 온라인상에서 총질을 민간에다 대고 한 거나 다름없는 사건이어서 총 한 방이면 죽지. 이건 총이 그렇죠. 아니고 막 계속 찌르는 겁니다.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계속. 네? 아니 왜 우리 군이 우리 국민들하고 싸워야 되냐고. 왜 우리 군이 총질을. 근데 이거 광주 학살 때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사이버만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만 이게 아니고 이 원조는 국정일 거라고 난 100% 확신하고 작전명이 아직 안 나왔을 뿐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왜냐면 내가 사이버사 생기기 이전부터 이런 짓은 봐왔거든. 이 최상부 책임자가 이명박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당되는 모든 시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있어요. 네. 그리고 김관진 장관이 있고 우리가 사실 알기 어려운 이름들이었는데 외울 수밖에 없었던 그 떠올려지는 이름들이 다 지금 이 작전에 해당돼 있습니다. 아이씨, 말
새끼 진짜. 씨발 새끼 진짜. 이명박 씹새끼 진짜. 이명박 씹새끼. 족 같은 새끼 아닙니까? 이게. 제가 사과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자꾸 저를 보면서 왜 이명박 대통령이야? 개새끼지. 씨부랄 새끼. 하여튼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많은 의문이 풀려요. 커뮤니티에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 작전이에요 다. 작전이고 그렇게 당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밉상에게 이번에는 제보를 좀 해주세요. 밉상이지만.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나도 이렇게 당했다. 그 네. 사례가 많이 쌓이면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이게 틀림없이 나를 스토킹한 거였구나. 예? 물론 땅 가지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하지 말고 재산 분쟁이 일어났다든가 자기들끼리 감정 싸움이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났다 그런 거 말고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 스토킹을 하고 또 뜬금없이 튀어나와서 이상한 글을 쓰고 뜬금없이 물타기를 하고 뭐 어떤 주제만 나왔다 하면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김용민, 주진우, 김어준 혹은 뭐 이런 걔네들이 주요 타겟으로 하는 인물이 이슈로 등장했다고 하면 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댓글을 달하는 경우가 반드시 모든 커뮤니티에 있을 거예요. 대형 커뮤니티에는 오늘 밉상에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예. 네. 제가 금요일에 현피 뜨자고 한 말 농담 아닙니다. 예. 이게 토요일 날 업데이트 되죠? 예. 자,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세하고 싶은 공무원 각하라인 되려면 쥐도 새도 할 수 없게 댓글 공장 벌여라. 각하의 이름은 당신의 탈출무용. 각하의 이름은 변기에 뚫은 번일세. 내 돈 벌고 싶은 재벌 민원 해결하려면 연금 나갈 인출해서 각하 앞에 맞춰라. 각하의 이름은 당신의 탈출무용. 각하의 이름은 연기에 뚫은 번일세. 다스 치료했던 가족 중단위로 한다면 너의 이름으로 해서 뒷감당을 하여라. 각하의 이름은 당신의 탈출무용. 각하의 이름은 연기에 뚫은 번일세. 수사받기 싫은 피의자 면책받고 싶으면 각하 시켜 서열하고 이실 직구하여라. 각하의 이름은 당신의 탈출구용. 각하의 이름은 연기에 뚫어 번일세. 할까요, 사전? 수사받기 싫은 피의자 면책받고 싶으면 각하 시켜 서열하고 이실 직구하여라. 각하의 이름은 당신의 탈출구용.
서비스인 팟캐스트. 누구나 팟캐스트를 만들고 들을 수 있는 파티를 소개합니다. 그럼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파티 앱을 다운받고 방송국 만들기 버튼을 클릭. 이후 개설하기만 누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 멋지게 편집된 방송을 올려볼까요? 각 항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올리기만 누르면 간편하게 완료! 나만의 스튜디오 파티, 지금 만나보세요. 흑돼진 흑돈주.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미궁 장사랑에서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제가 가사 저거 개사하는데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예. 열심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보고 어딜 갔다 오셨어요? 뭐 뭘 보긴 봐. 안 보고 다 봤는데. PPL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베네 허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국민건강 활력 프로젝트 건강기능식품 고백 3종. 황후의 고백, 황제의 고백, 용왕의 고백. 한마디로 인생의 활력을 얻었다, 이런 얘기지요. MB가 이걸 드시고 구속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희망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예, MB만 드셔야 하는데 측근들도 다 먹는 바람에 검찰 가서 너도 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MB가 시켰다고. 하이드로커큐민이라는 강황 분말 등 몸에 좋은 성분들로 미네랄과 비타민의 일일 권장량을 함께 복합 구성해서 믿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임기 그리고 폐경 이후의 여성, 지쳐있는 남성과 입시 공부에 시달리는 청소년에게도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20세부터 80세까지 모두 유익합니다. 간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설날 이벤트로 2종을 구매할 때는 2종 추가 증정도 하고 있으니 딴지 마켓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의 지혜 건강지킴이었습니다. 이제는 팟캐스트에서 유명한 숙취 해소 건강식품이죠. 음주 전 또는 음주 후 한 포씩 먹으면 되고, 평소 주량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주 중에 한 포씩 수시로 더 먹어도 됩니다. 2포, 3포, 4포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빨리 사겠죠. 또 과리평이라서 물 없이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에 타 먹어도 괜찮고요. 자, 지금 안태근이 술술 풀리고를 먹지 않고 까불며 살다가 큰 죄를 지었다 이러면서 통안의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설날 이벤트로 2종 구매 시 한갑 추가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딴지 마켓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리고였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이정열 판사님 모시고 지금까지 나온 MB의 범죄 혐의 이거를 계산기로 두드려 봤을 때 대략 한 몇 년이 나올지 이걸 한번 함께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일어서지 않으실 거죠? 예, 일어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어렵게 왔는데 3시부터 앉아 있었는데. 예. 저 형님이 예전에 2010년 그 뉴욕 타임스 그 한겨레에서 같이 했을 때 저한테 제 나이 들고 보니까 말이야, 나도 나처럼 생긴 자식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디다 쓰긴, 사람을 어디다 쓰긴. 예. 누가 감당하라고. 자, 오늘 형량 계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방송인 이정열 사무장을 모시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송 진행을 맡길 때도 된대 이제. 네네, 섭외가 마구 오고 있어요. 네. 판사님, 법조 평론가로 새 지평을 여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죠? 평소에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김은민 교수님께서.
자, 오늘은 이제 아무도 하지 않는 그걸 꼭 해둬야 하는 각각 형량 계산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산수해 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일단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요. 미리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실망하지 마시고 존경하는 주진우 기자님께서 이 MB의 주요 혐의라고 하면서 5가지를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선거에 관여를 한 거죠. 선거에 관여를 했는데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8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왜 이렇게 적죠? 형량이? 예. 계속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 형사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범죄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군인과 공범이 돼서 정치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정치 관여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근데 군인과 공모하는 경우에는 군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형이 무지하게 약하죠. 2년 이하의 금고. 군형법 위반. 2년 이하밖에 안 나요. 아까 5년 이하하고 2년 이하 합쳐서 7년 이하로 될 수 있습니다. 아니 5년. 이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률상 경합범이라 그래가지고 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제일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7년 6개월이죠.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합치면 7년.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도 7년인데 7년 6개월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2분의 1 가중할 수 있으나 합친 거를 넘어가진 못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합치면 7년입니다. 군형법에 군인의 정치 개입인데 군인의 그렇죠. 대선 개입인데 엄청나게 형량이 작나요? 작죠. 법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 딴 거 다 두고 금고에 처한 달을 금고에 가둔다. 어떨까? 딱 좋네요. 딱 좋아. 아니면 금고로 친다. 금고로 친다. 예, 좀 특활비 상납. 뇌물이죠, 뇌물. 뇌물이 워낙 횡행하다 보니까 액수에 따라서 구분해 놨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기 10년 이상. 일단 요거로만으로도 무기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그 2항이 좋아요. 그 죄 정한 형의 수뢰액 받은 뇌물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댔네. 좋댔어. 예, 그 다음에 특활비 관련해서 이거는 국정원의 돈을 갖다 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고를 손실시키는 그렇죠. 국고 손실죄가 쓰지 않습니까? 예. 5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5년 또는 이상. 5년. 5년 이상이에요. 이하가 아니라 무조건 5년 이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교해 보시면 뇌물이 더 센 거죠. 그죠? 무기는 똑같은데 최하한이 뇌물은 10년이었는데 이거는 5년입니다. 그다음 또 뭐가 있느냐? 특활비를 받아다가 엄한데 썼죠. 횡령죄가 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 업무상 횡령죄가 있죠. 이것도 액수가 많으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이 올라갑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정리해보면 뭐 있죠? 공직선거법 5년 이하, 군형법 2년 이하, 그 다음에 뇌물, 무기 10년 이상, 그 다음에 국고손실, 무기 5년 이상, 그 다음에 헷갈려. 저기 한 번 더. 업무상 횡령, 무기 5년 이상. 네. 벌써 무기 3개 나왔어요. 무기 3개 받고 시작합니다. 일단 3번 더 태어나면 되겠네. 사형이 없다. 롯데월드 특혜 관련해서 지금 상정 가능한 거는 활주로를 바꿔버렸잖아요. 공군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견을 묵살하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때입니다. 이 경우에 직권남용죄가 돼서 5년 이하의 징역
근데 이 롯데월드 수사가 잘 돼서 예. 롯데월드 수사가 잘 돼서 뇌물로 엮였을 경우 그렇죠. 무기 10년 이상. 뇌물일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뇌물 4개, 뇌물이란다. 무기 4개. 자, 다스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주가 조작 443조에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안 높죠. 그러니까 1,000억대 주가 조작이어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예. 다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배까지 벌금. 그러니까 그럼 1,000억대 피해를 줬으면 3천억 손실액을 보상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 좋네. 이거 좋네요. 그건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주가 조작을 해서 그래서 시세 차익을 50억 원 이상 먹었다. 무기 5년 이상. 무기도 하고 3천억 벌금도 내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무기가 5개야. 그럼 아까 여기서는요. BBK 투자금 회수할 때 그 대통령으로 공권력을 썼다. 이거는 강요해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돈을 뜯은 거죠. 네. 이게 법률상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네. 감옥에 있는 사람은 공갈 쳐서 돈을 뺏어간 거네. 그렇죠. 3조에 보면 공갈죄를 범해서 이득액이 공갈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아까 생각보다 이 다스 부분에 지금 적어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앞에 거랑 다 연관이 있습니다. 직권남용도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다스 비자금 저건 또 횡령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네. 업무상 횡령 120억 아까 얼마였죠? 무기 5년 이상. 예. 조세 포탈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판사 생활하면서 제일 세게 때려본 형이 징역 12년이거든요. 이게 무기징역이요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 그만큼 이명박이 계속 무기가 나와서 그렇지 이거 그만큼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 지금 10개 되겠는데요, 무기만. 네. 그 10개 중에 한 10분의 1만 해서 무기로. 예,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는 거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센 게 뇌물입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수수 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처음에 결정하느냐? 조금 전에 보신 거는 법에 얼마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거를 법에서 정한 형이라 그래서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법정형대로 선고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선고되는 거는 법률상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징역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누범이라 그래서 2배를 올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중간에 이제 계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형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처단형이라고 하는데 처단형과 관련해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 개잖아요, 혐의가. 이 상습범인데다가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벌써 전과 14범. 그렇죠.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근거인 때에는 그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고가 무기징역이면 그냥 무기징역에 몰아버리는 겁니다. 벌금은 어때요? 벌금은 어떻게 합니까?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에서 2분의 1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해봐야죠. 계산.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각각의 범죄별 양형 기준입니다. 예. 제일 센 게 뇌물이었죠. 무기 10년 이상. 그러니까 뇌물죄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뇌물에 있어서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6개로 단계를 나눠놨어요. 양형위원회에서. 근데 보나마나죠? 5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뇌물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은 9년에서 12년 사이입니다. 깎아야 될 요소가 있을 때는 7년에서 10년 사이, 올려야 될 사유가 있을 때는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중 요소, 감경 요소, 올려칠 만한 사유가 뭐가 있고 깎을 만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 따져보죠. 깎을 거.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명 아니죠? 네. 예.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아니죠? 될 자가 아니니까. 요구 약속에 그친 경우 받지는 않은 경우라는 겁니다. 아니죠? 해당 없고. 농화자 아니고
수사 개시 전 뇌물 반환 그랬을 리가 없고 심신미약 전혀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심신초강 이건 없나요? 예.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택도 없는 소리죠 이거. 네. 예. 그 특가법 4조의 준공무원 이건 뭐냐면 은행, 공기업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뇌물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해당 사항 없죠. 진지한 반성. 그 밑에 형사처벌 전력 많음.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감경 요소는 없다. 전혀 없다. 가중 요소 봅시다. 있나? 술에 관련 부정처사 있었죠. 뇌물 받고 나쁜 짓 한 거 해줬죠. 롯데월드도 해주고. 적극적 요구 맞죠? 예.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맞죠. 맞죠? 직권남용 딱 떨어지죠. 교사 정도. 누범은 실형 받고 3년 출소한 지 3년 안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요거는 없어요. 2년 이상 빠져나요. 장기간의 뇌물 수수 맞습니다. 맞죠? 네. 5년 동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매우 높습니다. 무지하게 높죠. 예. 3급 이상 공무원 맞죠? 대통령이니까. 예. 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청과 및 동종징계 전력 많죠? 자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중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7개가 있어요. 그죠?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일단 무조건 11년 이상 일단 무기를. 11년 이상. 예. 그죠? 예. 가중 요소가 많습니다. 가중 요소가 없어요. 어떻게 그럼 계산하느냐? 27페이지의 4번. 3개 이상의 다수범인 경우에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 기본 범죄가 뇌물이잖아요. 제일 세니까. 뇌물죄가 정한 형의 상한에 다른 범죄 중에서 상한이 가장 높은 범위의 2분의 1. 다른 범죄에서 상한이 높은 범죄 뭐 있었습니까? 무기가 무지하게 많았죠. 그런데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판사님 최근에 무기징역이라고 이렇게 선고하지 않고 몇십 년 이렇게 그게 50년까지만 가능합니다. 50년까지. 우리나라 법은. 네. 우리나라에서 50년까지는 그런데 이명박은 무기징역보다는 숫자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173년 뭐 이런 거 아니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해봐야 50년. 50년이라니까요. 예.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구형 미국은 200년, 300년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저 검사들하고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이거 몇 번 얘기해봤거든요. 근데 구형 얘기 나왔을 때 처음에는 뭐 7년 정도 가능합니다 그랬는데 조금 수사하다가 17년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40년까지 갔었어요. 사실 원래 좀 재밌게 하려면 이런 거 해가지고 어느 범위에 들어올까요? 그래서 문제를 내드려야 마땅한데 하다 보니까 워낙 너무 무의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훌륭하셔가지고. 오늘은 그럼 이걸 한번 해주세요. 뭐냐면 최저형으로 만약에 법정에서 나올 경우 했을 때 예상치의 그 이명박 선고 1심 그리고 아마도 여러 가지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 그거 두 번째. 세 번째는 판사님이 보시기에 그걸 다 합치면 이 정도 될 것이다. 숫자의 합은. 그게 실제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다는 숫자. 이 세 가지를 좀 제시해 주세요. 맨 끝에 거는 너무 뻔하잖아요. 무기? 다 아시잖아요. 무기징역이죠 뭐. 그거를 예. 그러니까 50년 제한 두지 말고 다 더하면 몇 년까지 나가요? 다 더하면요? 네. 안 해봤는데. 자 그럼 그건 무기로 두고. 최저치하고 예상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일단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는 최저는 5년이에요. 5년. 전부 유죄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 왜냐하면 장량 감경이라 그래가지고 판사가 재량으로 하한 제일 낮은 거에 절반까지 깎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제일 센 게 10년이었잖아요. 네. 뇌물이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을 깎으면 5년 이상이 되잖아요. 아하. 그게 최하한이에요. 아하. 다 들어가서 다 유죄가 되더라도 예. 만약에 깎고 최대한 봐주고 이상한 판사가 이상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최저로 만들면 5년이 가능하다.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자수를 하게 되면 또 절반을 깎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깎을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재량으로 판사가 깎는 경우, 그 다음에 심신미약인 경우, 그 다음에 자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미수. 근데 미수는 지금 전혀 해당이 없으니까. 미수. 예, 일단은 자수를 하게 되면 절반. 용민아 자수하라고 해라. 자수하라. 뇌물을 자수한다면 막 2년 6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예상되는 형량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사실 무기징역 선고하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예,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유죄가 되면서 정말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노태우 재판이었어요. 그때 22년 6개월인가 나왔잖아요. 예. 이 사람 사형은 아닙니다. 예, 그때 왜 그런 형량이 나왔냐면 비교 대상이 있었어요. 전두환이라는. 그러니까 전두환을 사형하는데 노태우도 사형한다? 그거는 박정희나 전두환이 하는 짓이지 문민정부에서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게 판사들 생각이었던 그런 걸 거예요. 왜 그런 고려를 해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저도 그래요. 법대로 하면 되지. 그 시부랄 해줘. 그래서 판사님 죄송합니다. 잠깐. 시부랄. 네. 사실 제가 교수님 옆에 있지만 저도 만만치 않게 하는데 통촉하시고 안 돼요, 판사님.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 무기징역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25년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예, 20년 선이다. 예, 25년 많아야 25년. 야, 근데 이명박 나이가 77살인데 그 건강을 생각해 보면 좀 더 나와야 돼요. 그렇죠. 더 나와야 그러니까 된다. 한 거를 보면 그런데 지금 박근혜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파면이 됐잖아요, 국민에게서. 그럼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이명박과 박근혜 중에 누가 더 나쁘겠습니까? 박근혜가 더 나쁘거든요. 일단 평가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과연 무기징역이 나올 것인가도 또 약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가 무기징역이 안 나온다. 설령 무기징역이 나온다 해도 그것보다 좀 떨어지는 MB한테 무기징역을 한다고는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사법부 내에 이런 공식과 또는 뭐 형을 때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 생각하듯이 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높아 보이지 않아요. 현실은 김용민이가 만약 이런 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나옵니까? 무기징역 나오지 새끼야 너는. 교수형이야 교수형. 아까 왜 금고에 넣는 형이 있었죠? 금고로 친 다음에 넣어. 금방 안 들어가니까. 벌금은 뭐 벌금은요, 맞아 추가로. 그러니까요. 벌금이 사실 오히려 더 그 양반한테 치명적이죠. 예,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특히 뇌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는 특례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뇌물에 해당하는 그 액수만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두세 배죠? 두 배에서 지금은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번 거 까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크죠. 벌금은 벌금대로 하고 난 범죄 수익은 범죄 수익대로 몰수하고. 그렇구나. 돈을 많이 찾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죠. 최대한. 예. 예를 들어서 임기 중 혹은 뭐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해외에 꼬물쳐둔 돈이 있다. 그럴 때가 다 찾아올 수 있는 거네요? 조세 포탈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안 쓴 게 뭐가 또 있냐면 외국환 관리법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예, 이번에 그것도 이번에 했지. 예. 예. 그거 자백했잖아요, 그건 아예. 예. 예. 맞다. 예. 도로 갖다 놓으라고. 그 이거는 너 실수를 했다. 다시 해봐 똑같아. 너 실수를 했다. 기침해봐 기침. 지금까지 말씀 이게 뭘 품고 지금 저기 김웅 교수님께서 저 다른 걸 하신 게 아니라 더러워.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잘못 먹은 건 반드시 토해내야 된다. 실수를 했다. 야 영민아 한 번 더 해줘. 실수했다 그거. 뭐 실수를 했다.
너 이름이 뭐지? 그것도 좀 해줘봐. 예? 예? 너 이름은 뭐지? 너 이름은 뭐지? 들을 때마다 웃겨 그럼. 자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하나 뜰 거예요. 이명박 각하가 받아야 될 형량은 1번 5년, 2번 20년형, 3번 무기징역, 4번 사형. 요거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죠 저희가. 예.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주진우 기자님께서 평소에 강조해 오신 5가지 혐의 뿐만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받은 거 중에 혐의가 캐나다 농협 대출 사건, 현대차 커넥션, 다스 승계, 자원 사기, 내곡동 사저, UAE 원전 수출, 블랙리스트 언론 장악, 4대강 방산 비리. 이거까지 다 하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사형은 없다. MB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니, MB 열심히 회의하고 있죠. 처음에는 뭐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전직 장관들, 총장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회의를 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해외 출장과 지병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 위주로, 그리고 법무법인 발은 위주로 이렇게 해서 팀을 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안 되겠지. 너무 많아. 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요. 그 지하 창고에서 다른 서류들도 그렇지. 많이 다른 나왔어요. 서류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많이 나왔어요. 내가 이해하는 건 그거를 왜 다 없애버리지 않았을까? 응? 자기가 영원히 안전할 줄 알았던 것 같아. 그것도 있고 설마 여기까지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스가 갑자기 이렇게 불을 붙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수사가 빨리 돼서. 다스 누구 겁니까? 여기 시작된 거 여기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손쓸 때까지 뭐 했냐 계속 그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혐의가 있는데 그 혐의들을 입증하는 건 모두가 다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다 사이버 사령부도 가다가 막혔잖아요. 다 막히고 사이버 사령부의 범죄를 얘기해서 사람들이 와닿게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 이래 왔다 갔다 서로. 더면 더머야? 더면. 이게 쉽지가 않아서 이게 물 건너고 산 넘어서 나한테까지 오겠는가. 이 혐의는 많이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죠. 예. 일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국정원 댓글 얘기하고 그다음에 군사이버사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댓글 작업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러면 될 일이다. 저렇게 하면 굳이 어떻게 기소를 하기도 어려워요. 사인을 했다. 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사인했다. 그래서 뭐 거기였는데 이 다스는 누구 겁니다라고 길을 뚫는 거 이게. 다스는 돈 얘기잖아요. 그리고 국정원도 특활비 돈 얘기잖아요. 돈 얘기로 잡아야지.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라 이거야. 다스가 누구 겁니까? 다시 시작했어. 그걸 묻는 순간 이 새끼들 이 창고 털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게 난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회의 때도 저 새끼들 그냥 놔뒀다고, 우리 그냥 놔뒀다고 내부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혹시 저 MB가 제 얘기도 했나요? 제 이름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 응? 그 창고를 다 털어서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우리 너무 무시한 것 같아가지고. 얼핏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리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에 대한 자료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김백준이든 뭐 김희중이든 이 사람들에 대한. 자, 제가 LA 가서 김재수 총영사라고 다스의 돈을 김경준한테 받아오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 애들을 붙여서 뒷조사를 했어요. 그 김재수의 여자 관계를 따지고 그거를 사진 찍고 비디오를 찍어놨어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신하면 터뜨리거나 묵죄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테이프도 다 가지고 있다는.
아니 그걸 왜 안 배웠을까? 난 그게 참 신기해. 난 좀 무시당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네. 기분 그러니까, 나쁘네. 야 우리 9년 동안 기다리는데 너 잡으러 간다 했는데 도망을 안 가고 말이지 창고에다가. 아직도 압수수색할 곳이 몇 군데 남아 있어요. 저 다스 누구 겁니까? 누가 먼저 얘기하셨는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처음에 다스 누구 겁니까 할 때 나랑 주진우 특히 나는 SNS를 안 하니까 주진우 욕 많이 먹었어요. 네. 왜 사람들이 이 중요한 다른 적폐들이 있는데 말이야 사이버 사령부 이런 거 있는데 다 쓰고 털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막. 아니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이명박 애들이거든. 댓글 부대 애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생각 있는 분들도 동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네들 시설을 흐트러뜨린다면서 한풀이 한다 뭐 한다고 해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바보들 엄청 상처받았어요 저. 상처를 잘 받아. 매일 상처받아. 좋겠다 상처 안 받아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올림픽 끝나면 가십니다. 네. 준비 알려져 있어요. 그 올림픽 개막식에 MB를 초청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마지막 올림픽이잖아. 생애 마지막 올림픽. 예. 올까 안 올까? 나는 올 것 같은데요. 이제 고민할 거야. 가고 싶은 마음과 자기가 유치해서 이렇게 알리려고 내가 유치했다는 걸 알려서 이것이 여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하나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이쪽 정부는 그 문재인 정부한테 왜 면죄부를 주냐고 정치보복 아니라고 하는 가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말리는 애들과 그걸로 지금 정확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 당연하지. 지금 그대로 싸우고 있어요. 내 걔네들 마음을 다 알아. 네. 그대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6대4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높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간다면은 바로 MB 집을 압수수색할 거라고 봅니다. 없는 사이에. 근데 나를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이명박의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명박은 자기가 누리는 것들 항상 단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런 예우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또 국민들이 자기를 또 바라보는 눈이 바뀔 거라는 저도 말이 안 되는. 걸어볼까요?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죠. 저는 아까 나온다고 했죠? 네,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못해요 제가. 나온다고 걸겠습니다. 나오면서 압수수색한다. 이걸로 걸겠습니다. 예. 판사님. 저도 나온다 쪽에. 나온다 쪽에. 아베가 온다 그랬으니까. 아베가 온다. 뭐 살려줘. 뭐 살려줘. 뭐 살려줘. 진우 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네. 그게 자기 한 큐에 망하는 거죠, 그러면. 네. 나는 나왔으면 좋겠어. 나와가지고 너무 웃기는 장면 아니야? 거기 이병박이 또 있는 게 사람들 거야. 저 새끼 저기 어디 있어 저기.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저 새끼 저기 나와 있지? 저 새끼 잡혀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병박은 보여줘야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각하가 그렇다면 5년일까 20몇 년일까 무기일까 혹은 사형을 받아야만 한다 까지 투표 참여를 한번 해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